반갑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먹는 즐거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가구, 바로 식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을 초대해서 저녁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8인 정도 앉을 수 있는 식탁을 두는 것이 인테리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아스님들은 식탁 어떻게 고르시나요? 식탁 종류 너무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가지고 저는 어떤 걸 고를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 가족과 어울리는 식탁 고르러 갈까요? 식탁 크기를 고르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원수인데요. 1인 식사에 하는 그 필요한 크기가 40에서 60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2인 식탁의 경우 이 둘의 마주보는 면적을 더한 60에 80cm가 2인 최소 식사 크기죠. 근데 인원수가 더 늘어난다면 1인 단위로 60cm씩 길이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인 식탁의 경우는 120에 80cm가 최소의 사이즈고 6인 식탁의 경우는 180에 80cm가 최소 사이즈가 되겠죠. 두 번째는 식탁 주변의 여유 공간이에요. 식탁 뒤에 의자를 넣고 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뒤쪽에 통로가 필요하다면 최소 70c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탁 사이즈에서 4인 식탁으로 예를 든다면 120에 80cm에다가 그 여유 공간을 더한 220에 80cm가 최소의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원형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길이와 폭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더 커져야겠죠. 마지막은 우리 집의 식사 패턴을 고려해보는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초대해서 거하게 식사하는 것이 즐겁다면 6인이나 8인 이상의 대형 테이블을 고려해보시고요.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나 가볍게 즐기는 것이 좋다면 실속형으로 2, 4인의 테이블이 좋겠죠. 그리고 주방에서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을 두고 거실이나 넓은 공간에 대형 테이블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를 고려해 보시고 식탁의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사각형의 식탁이죠. 사각형의 장점은 벽에 착붙으로 공간을 실속 있게 활용할 수 있고 양쪽에 사이드에도 인원이 앉을 수 있으니 많은 인원도 작은 면적의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한 만큼 선택의 폭도 넓겠죠. 벤치 같은 등받이 없는 의자도 사용이 가능해요. 주의할 점은 아이가 있는 집의 경우는 모서리가 너무 날카롭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원형 식탁이죠. 요즘 홈카페로도 집을 꾸미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원형 식탁이 점점 더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원탁K라는 단어도 있듯이 동등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데는 제격입니다. 단점은 같은 4인 식탁을 할 경우에 사각형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해요. 상차림 공간도 더 작고요. 세 번째는 길이가 쭉 늘어난 확장형 식탁입니다. 작은 집에 활용하기 좋은 식탁이죠. 평소에는 작게 쓰다가 2인에서 4인으로, 4인에서 6인으로 펼쳐가지고 변형을 쓰는 방식입니다.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구매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은 펼치거나 당기는 과정이 복잡하진 않은지, 여러 번 사용할 때 부품이 쉽게 파손되지 않은지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4번째도 수납형 식탁입니다. 아일랜드 형태로 해가지고 싱크대 대용으로 조리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주방에 수납이 부족할 경우 활용하는 아이템이죠. 근데 보통 싱크대 높이에 맞추는 경우가 많아서 높이가 높고 수납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가 쑥 들어가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식사할 경우는 괜찮지만 오랫동안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탁의 재질은 대표적으로 우드와 대리석, 세라믹을 들 수 있는데요. 같은 우드라고 해도 어떤 거는 50만 원, 어떤 거는 300만 원, 그리고 우드 슬랩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우드 슬랩인지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우드 식탁의 경우는 크게 통원목과 집성목으로 나뉘는데요. 통원목은 말 그대로 나무를 통째로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탁을 우드 슬랩이라고 해요. 당연히 가격이 좀 나가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우드 슬랩의 경우는 상부와 측면 모두 하나의 무늬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무고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대형 식탁으로 활용할 경우는 멋이 폭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목고의 특징으로 옹이도 보일 수 있고 변형, 스크래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집성목은 원목을 이어붙인 방식으로 원목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도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판에 길게 이어붙여서 이음매가 적게 보이는 솔리드 방식과 측면과 상판에 그 이음매가 약간 조각난 이음매가 많이 보이는 핑거 조인트 방식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저렴할까요? 핑거 조인트 방식이 원가가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겠죠? 나무에는 중요한 것도 있죠? 바로 나무의 수종이죠. 식탁으로 사용하는 나무는 딱딱할수록 내구성이 좋아요. 애쉬, 오크, 티크, 월넛, 멀바울을 주로 활용합니다. 이 수종들 중에 선호하는 컬러 톤을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상판을 마감 방식입니다.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오일과 리놀륨, LPM, 그리고 도장을 들 수 있어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고유한 특성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지만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치국 같은 거 흘리면 어떡하죠? 재빠르게 닦아줘야죠. 리뇰륨과 LPM과 우레탄 도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보완하여 만든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자연스러움이 좀 떨어지겠죠? 대리석과 세라믹은 화려하거나 세련된 인테리어를 원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천연 대리석은 수려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오염과 뜨거운 것에 취약해요. 세라믹은 대리석의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재로 점토와 방물을 혼합하여 고온, 고압에 구워 아주 단단합니다. 냄비 받침이 필요 없을 만큼 고온에 강하고 흡수율이 1% 이하로 방수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칼로 긁어도 잘 긁히지 않을 만큼 스크래치에 강해요. 근데 이렇게 장점 많으면 어떠죠? 가격이 싹 하겠죠. 그래서 단가를 내리기 위해 얇은 3mm, 5mm를 다른 재질과 결합하여 출시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하면 좋죠? 측면을 보면은 이것이 통인지 조합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팁은 원목이나 대리석, 세라믹 같이 고가의 식탁을 선택할 경우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에 가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 식탁을 사용한 인원과 식탁을 둘 곳의 면적을 고려한 후 식탁의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모양과 기능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우리 집과 어울리는 형태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자연스러운 것이 끌리는지 아니면 실용적 관리를 중요시 하는지 고민해보고 나와 맞는 우리 집의 식탁 재질을 선택하세요. 얼마 전에 동생이 수술을 해가지고 2주 동안 죽만 먹었더니 무기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함께 먹는 즐거움이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상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집과 어울리는 식탁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비교해본 다음에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사치품이지만 우리 기분을 업시켜줄 수 있는 것 뭐죠? 인테리어의 그림을 다뤄보려고 해요. 인테리어의 그림을 고르는 팁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를 신나게 만들죠. 질문, 소통, 댓글 환영합니다. 그럼 우리도 만나요. 안녕.